삼바. 아직 많은 분들이 안 돌아오셨네요. 많은 분들이 아직 안 돌아오셨어도 제가 조금씩 천천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리십니까? 네. 제가 몇 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를 비디오로, DVD로 만들어서 나중에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편집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약속드리는 건 다음에는 또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계속 새로운 것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좀 이렇게 가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한인사회가 사실 이제 이미 50년이 이제 됐죠?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 60년이 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한 세대가 완전히 없어져야 그 다음 세대가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옛날 말이고요.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저런 이제 그 낀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세이면서 이제 40살에 이제 42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10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부모님도 계시고 또 어르신들 계신 것처럼 요 가운데 있으면서 저희들 같은 제 또래 친구들이 위와 아래 세대를 어우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고 고민을 했더니 이런 전통과 역사를 서로 공유해야 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지금 여기 어르신들보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여기서 같이 공부하고 한 친구들, 반대로 여기서 태어난 친구도 제가 이런 거 설명을 하면은요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자기도 몰랐어요. 관심을 안 갖고 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어떤 걸 위주로 하냐면요, 조금씩이라도 알아야 되고, 여기 살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면은 지금 제 친구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태어나는 2세, 3세 자식들과 대화가 안 돼요. 완전 포르투게스 하더라도 왜? 포르투게스 하고 여기서 공부하고 태어나고 했어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반대로 한국에서도 똑같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다 1세, 2세대가 없어요. 다 한국 사람들이죠. 근데 부모가 관심을 안 갖고 역사를 그런 공부를 안 하면은 자식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서로 알자라는 취지로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저도 먹고 살 일이 있지만은 본업은 두고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같이 보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시는 걸 보면 여기에서 힘을 얻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를 계속 지속해서 브라질의 발전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빠쭈 콜레조를 보셨고요. 예수회가 올라와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종교적인 사업을 하면서 많은 교류를 시작하게 되면서요. 빠쭈 콜레조가 있고요. 새로 이제 누가 지도를 그려와서 저쪽에 땅이 있다. 저쪽에 뭐 멀리 쉽게 해서 상파울에 있는데 깜피나스가 있다. 비라시카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럼 계속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가라. 거기서 땅을 사면은 땅 소유권을 주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떠나는데, 지금 이 그림은 식구들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쪽배를 타고 치에떼 강을 통해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쪽배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가서 죽을지, 굶어 죽을지, 인디오 습격을 당할지, 병으로 죽을지,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있다고 다시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서로 눈물을 흘리며 너가 가느냐, 내가 가느냐, 뭐 서로 잘 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조금씩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앞으로 우주 별나라를 이렇게 탐험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땅을 제일 먼저 별나라를 탐험하러 갈 사람들 중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포르투갈, 스페인이고요. 거기서 땅을 일구고 농사 짓고 사람 터전을 잡는 거는 누가 제일 잘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이냐? 그렇죠? 그래 거기서 이제 식당 할 사람들은 누구죠? 중국 사람들이죠. 중국 사람들이 하고 돈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각자 기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멋진 백마를 타고 이렇게 휘날리는 이런 도포를 입은 사람 누굽니까?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지금 나폴레옹이 여기서 딱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갑자기 브라질 역사에 왜 들어오게 되느냐? 중요합니다. 역사하기 전에 먼저 이 보시는 것과 같이 백마를 타고 저렇게 넘는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말은 전투할 때나 뭐 전속력으로 뛸 때나 이렇게 쓰고요. 산을 넘을 때는 다 노새,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이 이제 미화된 그림이고요. 이 나폴레옹이 브라질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폴레옹이 들어왔던 시기에 나폴레옹은 전 세계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다 휩쓸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곳이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쪽하고 자기 위에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을 가려고 했는데 먼저 스페인을 침공을 하게 되죠. 스페인을 침공하는 게 스페인은 배가 많으니까 이 배를 다 모아서 이제 내가 우리 영국을 침공하겠다 해서 오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하고 열심히 전쟁하고 있던 영국에서는 잠깐만 스페인이 만약에 프랑스 땅으로 되고 그 옆에 포르투갈까지 프랑스 쪽에 붙게 되면은 진짜 영국만 남는 봉쇄령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빨간색이 브라질이 있죠? 자기 포르투갈이고요. 아프리카 있고요. 이게 다 지금 포르투갈에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 포르투갈이 완전 딱 프랑스 쪽에 붙게 되면은 영국은 진짜 굶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포르투갈한테 가서 야 국왕 도망쳐라. 어디로? 야 브라질 너 좋다며 브라질로 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전쟁이나 전투를 했을 때 우두머리 아니면 왕을 잡으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장기 둘 때와 같이 왕을 일단 먹으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너만 피신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국왕이었던 동주엉 6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원래는 아버지한테 이어받아서 섭정을 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정신질환이 오면서 미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형인 동주세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장자다 보니까 완전 교육도 많이 받고 똑똑해서 왕이 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동주엉이 그러니까 차남이 왕이 됐는데 연약하고 욕심도 없고 나는 왕이 되고 싶지도 않고 하는데 왕이 되라 했으니까 왕은 됐는데 진짜 뭘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도망가라 그러니 도망가겠어요? 귀찮은데? 안 가고 어떻게 머리를 굴렸냐면요. 뭐 나폴레옹이면 뭐 야 걔한테 금 뭐 이거 좀 줘. 원하면 저 땅도 떼어줘. 그리고 뭐 그냥 우리 여기만 살게 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영국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 나폴레옹은 어느 나라를 가든 국왕을 죽이는 사람이야. 왜? 공화정, 귀족을 없애고 모든 평민이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너를 제일 먼저 죽일 것이고 두 번째, 네가 안 떠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너를 죽여서 죽여버리겠다 해서 모든 배에 있는 포를 다 이제 왕궁 쪽으로 향했습니다. 떠날래 안 떠날래? 왜 그러느냐? 하루 시간을 두고 스페인을 침공한 프랑스군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너 오늘 도망 안 가면은 우리가 너를 죽이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죽기는 싫고요.
알았어. 야, 도망. 이 한마디에 그 시간부터 모든 왕족, 모든 물자, 보물을 배에다 싣기 시작했습니다. 뭐 상선이고 뭐가 없어요. 다 압수. 빵을 굽던 사람이 너 와. 너 빵 구워야 되니까 너 타. 야, 너 마차 다 가져와. 갑자기 다 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여기 이게 그림이 좀 희미한데요. 배란 배에다가 모든 18,0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싣고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떠나게 되는데 이게 1819년 11월 날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새벽녘에 드디어 배에 다 탔어요. 왕족은 몸을 귀하게 다 탔습니다. 이제 떠나면 되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안개가 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은 야 잘하고 못 가겠다. 그럼 다 내려서 살면 되겠지 했는데 영국에서는 영국 사람들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여차하면 이걸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브라질, 뭐 인도 다 차지하려고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안개가 안 걷히더니 조금 있다가 새벽녘에 동트기 전에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들이 영국군들이 호위함이라고 했는데 호위가 아니라 거의 인질로 잡다시피 따라와 해서 배들이 출항하게 되는데요. 출항하고 나서 새벽에 떠났습니다. 동해 틀비아 시간 몇 시죠? 뭐 5시, 5시간쯤 되겠죠? 아침 9시에 드디어 프랑스군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간발의 차로 프랑스는 포르투갈 국왕을 잃어버렸고요. 그때 몇 시간 차로 만약에 포르투갈 국왕을 이겼으면은 세계 역사는 다시 바뀌었겠죠. 그렇게 해서 떠났는데 떠나고 난 곳에 온 프랑스 군들은 야, 니들 왕도 니들 버리고 갔는데 경찰도 없었어요. 힘이 없고 말도 없었고 뭐 금은 뭐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거의 빈 왕국을 드디어 프랑스가 먹으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제 배에 타고 떠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상선인데요. 보통 한 160명 정도가 타게 되는데 물도 그러니까 5만 리터의 물을 싣고 뭐 이렇게 포도주도 싣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3, 4개월 걸리는데 목욕도 못 합니다. 목욕을 어떻게 합니까? 왕이고 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원들은요 목욕도 못 하지만 못하는 게 많아지만 옷도 갈아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있었겠냐? 이도 많고 냄새도 나고 소와 닭 이런 것들을 또 싣고 가면서 그 자리에서 한 마리씩 잡아서 먹고 그러니까 각종 병균이 많고 하는데 멀미도 나고 심하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상선들이고요. 수백 대가 이제 출발하는데 망망대해에서 또 찢어져서 왕자들이 탄 배는 저쪽 아프리카 쪽으로 흘러가고 나는 뭐 저쪽으로 하고 하여튼에 목숨을 걸고 해서 오게 되는데요. 드디어 이제 살바도르에 배가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가 많으면 어떻게 하죠? 그 당시 뭐 귀족들 머리 길게 닦고 막 가발도 쓰고 하는데 이가 많으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가다가 왕명이야 다 깎아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루치면 여자 보고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배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식민지로 왔습니다. 살바도르에 딱 배를 타고 이제 내려야 되는데 그래도 권위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빡빡 머리에 이렇게 내리면은 남자는 괜찮다 하더라도 가발 쓰는데 여자들은 낼 수가 없죠. 그래서 고민하는데 그 당시 하인이었던 한 사람이 아랍 지방, 인도 지방에서는 머리에 두 번을 이렇게 씁니다 라고 해서 둘러서 여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살바도르에 있던 사람들이 와 저게 유럽에서 지금 최고로 유행하는 머리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머리를 깎고 두건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내려와서 바이아주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두건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한 국왕은 사실은 도망을 친 건데 내가 좀 시찰하러 왔어. 이 브라질 땅이 좋으니까 이걸 내가 관리하러 왔으니까 너들 잘해. 그러면서 뭐 사람들한테 돈도 이제 뺏기 시작했죠. 야 다 가져와 세금이야. 그래서 거둬들이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잘한 게 먼푸드 브라질을 그때 만들었고요. 1808년에 만들었고요. 의학대학, 리우데자네이루는 의학대학도 만들고 국립도서관도 만들고 왜? 그 당시에 다 포르투갈이 수도였는데 일로 다 왔으니까 여기도 필요하다라고 법으로 식민지에서는 신문도 발행 못하고 뭐든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왔으니까 야 신문도 발행해.
야, 학교도 세워, 병원도 세워, 은행도 세워.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브라질 발전을 2단계로 업그레이드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식물원입니다. 여기 리우데자네이루 가시면 뭐 예수님의 동상도 보고 뭐 배를 볼 것도 많지만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리우데자네이루 식물원을 가보시는 게 진짜 이 사람이 또 이 동중 6세가 연약하고 많이 힘이 없다 그래도 희한한 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야 저기 우리 땅 어디야? 저 아프리카? 어디 저쪽에 뭐 인도 뭐 필리핀? 다 가져와. 씨앗 가져와. 그래서 씨앗을 심어서 키워서 연구하고 이게 이렇게 되네 이런 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원에 각종 이런 나무들이 질비하게 쫙 있어서 운치 있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진을 또 잘 찍으면 저 멀리 예수님의 동상도 보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는 분은 꼭 가보시길 또 권장해 드리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과일들이 브라질에 들어오게 돼서 이 브라질에 여러 과일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뭐 마몽이나 망고 같은 거는 브라질 게 아니고 다 이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서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동주왕 6세가 브라질 땅에서 살았습니다. 1808년도부터 1년, 2년, 5년, 10년 살았는데 포르투갈에서는 드디어 나폴레옹이 벌써 없어졌죠. 나폴레옹은 이제 죽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명목상 국왕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지식인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 우리 왕도 없어. 우리 왕은 저기 저 다른 나라로 도망갔고 우리 다 버렸어. 근데 우리가 왜 그를 모셔야 돼? 왕족도 하나도 없었어요. 포르투갈에.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뭐라 그럴까? 엽서 카드가 아닌 그 당시에 서약을 보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안이 여기가 우리 집 큰 집인데 일로 오셔야지. 그러니까 국왕이 사실 여기 오고 나니까 여기 겨울이 없지 않습니까? 브라질이. 리우데자네이루 처음에는 살바도르에 있다가 너무 더워서 리우데자네이루 수도로 옮겼어요. 리우데자네이루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물 좋죠, 뭐 날씨 좋지, 뭐 물자 흔하지, 또 뭐 겨울도 없지, 또 그 포르투갈에 지랄 맞은 지진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 눌러 있는데 포르투갈에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자 포르투갈에서 폭동 조짐이 일어납니다. 야, 우리 공화정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해가는 저거 안 되겠다 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동페드로 1세 장자한테 야, 너가 지켜라. 난 지키고 난 돌아갈게.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실은 오라고 했습니다. 같이. 야, 너도 안 되겠다. 우리 포르투갈 가자 했는데 오히려 장자는 또 여기 브라질에 있는 지식인들과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꼬드겨서 아버지 보내고 우리 여기 남자. 결론은 뭡니까? 따로 멀자 해서 따로 멀자. 근데 아빠한테는 먼저 좀 이따 갈게 그러고 남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비사로 보면은 이렇게 바람둥이고 뭐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뭐 임질에 걸려서 죽었다, 뭐 40몇 살에 뭐 빨리 죽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 다시 재조명을 하는 거는 영웅이기 때문에 여자를 봐준 겁니다. 똑똑했습니다. 눈치가 빨랐고 단결력도 많았고 그 리더십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딱 이상적으로 생각한 게 오케이, 포르투갈을 지는 해야 여기서 브라질 만들어서 이룩하자 이렇게 생각이 많았는데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고 자기들은 여기서 남아있을 때 1822년에 상파울로 시에서 이 주에서 폭동 조짐이 일어나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군사를 이끌고 여기까지 옵니다. 상파울로까지 와서 말 들어? 안 들고 알지? 이러고 딱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의 연인이 또 있었는데 그 연인이 산토스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토스까지 내려가서 열심히 얘기하고 놀고 잘 놀고 올라오는데 그 안시에타 길을 이렇게 쫙 올라오다가 보는데 뭘 잘못 먹은 건지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계속 쓰다가 탈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식인들과 브라질인들이 얘기한 독립합시다. 우리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그냥 이 서약에 사인만 하십시오. 독립선언에 사인만 하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자기는 하기 싫었어요. 왜?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버지하고 배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올라오다가 드디어 상파울로 초입에 딱 쓰게 됐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이삐란가 박물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삐란가 박물관이 산토스에서 올라와서 마지막 언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쭉 캄브시 쪽으로 가다 보면은 코아 라바페스가 있습니다. 아시죠? 코아 라바페스. 그게 왜 라바페스냐면요. 산토스와 거래하는 상인들이 올라와서 언덕을 지나서 라바페스가 옛날에는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발을 닦고 옷 다시 갈아입고 하면서 장사하러 저기 어디야 저 라데라 포르투시아라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발을 닦는 곳이었다고 해서 라바페스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마지막으로 천막을 딱 치고 있는데 탈진했습니다. 너무 배탈이 나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있는데 두 가지 생각을 받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독립운동의 주제 보니파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독립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썼고요. 다른 면은 하나는 자기 왕비가 리우디자네르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돼가지고 만약에 독립을 안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 다 뱅강되는 겁니다. 공화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탈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또 주변 사람들이 어차피 당신 이거 서약 안 하면 지금 죽을 수도 있어. 그 역사에 그냥 그렇게 지나갈래? 아니면 하면서 탈진한 상태에서 힘도 들고 그래 하자 해서 가져와라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인하자 그거를 이제 밖에 가서 읽으면서 우리 이 땅은 어쩌저쩌 자유민주를 위해서 하면서 오늘로써 이제 독립을 선포하노라 한 게 1822년 9월 7일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 예, 6 세프템버가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딱 해서 그 언덕에다가 지금의 모세오 데 이삐란가 독립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다른 표가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 칼을 들고 나에게 죽음 아니면 독립을 달라 하는데 이건 미화해서 그린 거고요. 탈진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멋지게 만든 것이고요. 지금 이게 이제 이삐란가 박물관입니다. 그렇죠? 1822년에 독립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돈도 모으고 해서 이제 개장을 1908년에 7년에 이제 완공된 독립기념박물관이고요. 독립기념박물관 건물은 이탈리아 사람이 설계를 해서 이탈리아풍 그리고 정원은 벨기에 사람이 해서 그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을 보고 비슷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그 독립기념박물관 맨 앞쪽에 이게 사실 멋있는 모양이 있는데 동페드로 1세의 묘지입니다. 이 사람은 동페드로 1세는 여기서 브라질에서 독립을 선언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6년 있다가 포르투갈 다시 갔습니다. 왜? 의회가 독립을 부축해서 독립을 시켜줬는데 거의 힘이 없는 거예요. 지주들끼리 우리는 안 해. 우린 저렇게 할래. 이렇게 하니까 설득하고 하다가 힘도 없어졌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공석이 되는 겁니다. 포르투갈에서.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올라갔습니다. 왜?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딱 지키러 갔다가 전투하고 뭘 하다가 병이 걸려서 안타깝게 44에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 안장돼 있다가 브라질 정부에서 그래도 우리 독립 아버지니까 유해를 모셔와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독립기념박물관에 가보시면은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 밑에 가보면은 밑에 왕비와 저기 묘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2세, 자기 이제 사실 포르투갈 돌아가면서 6살 먹은 자기 아들 보고 너가 이제 브라질 국왕이 되라 넘겨줬는데 6살이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많은 이제 그 시간 지나다가 성인이 되면서 동페드로 2세가 국왕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세계 10개국 정도의 언어를 할 정도로 똑똑하고 진짜 개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선진 문물을 배워서 가져오고 하는데 그의 딸은 이사벨 공주는 이 노예 해방
노예 해방에 워낙 이런 그런 박애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 노예 해방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로서 국왕으로서 얘기하는 게 그거 하지 마라. 만약에 노예를 해방하게 되면은 자 농장에서 갑자기 노예를 잃어버리면은 재산인데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국왕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왕국이.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1889년에 아버지가 유럽에 간 사이에 1888년에 선언하게 됩니다. 오늘로써 모든 노예는 해방이 된다. 그래서 안타깝게 이렇게 안타까운 건 아니죠. 흑인한테는 좋은 소식이었는데 노예를 잃은 농장주들이 요구한 게 그걸 보상을 해달라. 그러니까 브라질 왕국에서 오케이 해줄게 했는데 돈이 없죠. 돈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못 해주다 보니까 이들이 지주들 또 군인들 또 그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이 모여서 1889년 11월 15일에 공화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긴시치 노베브. 그래서 브라질 공화국 선포일.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포르투갈 왕족들은 다 쫓겨나고 하루아침에 공화정이 됐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동페드로 2세. 왼쪽이 동페드로 2세고요. 오른쪽이 이제 이사벨 이제 저 공주고요. 저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했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역사에 이제 흘러가면서 유럽을 이제 방랑길에 오르게 되는데 지식인들이 많은 승벌들 보면요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똑똑한 그런 국왕이었는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큰 예를 못 봤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화정 이렇게 선포하는 건데 사실은 1889년 11월 15일 전날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코파카바나 끝에 푸얼치 코파카바나라는 묘새가 있어요. 군사 묘새. 거기서 궁정연회를 하고 있었는데 딱 얘기해가지고 궁정연회로 모든 이제 왕족들이 모이죠. 그때 군사들이 가서 오늘로써 당신들은 쫓겨납니다. 해서 다 빼고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배 타고 이제 유럽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공화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화국을 선포하면은 자 지금 이게 이제 브라질 국기죠. 초록색은 아마존과 수많은 자연, 마름모코의 노란 거는 땅과 금,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All that we progress는 안정과 발전 하고 그리고 별들이 많습니다. 이 별들이 뭔지 아십니까? 11월 15일 공화정을 선포한 날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려다본 별자리입니다. 그 별자리를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세상에서 국왕 고향을 빼놓고 그리기 어려운 국기 중에 하나가 브라질입니다.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걸 그려오라고 하는데요. 우리 태극기는 그리기 쉬워요. 쫙쫙 긋고 이렇게 뭐 그려서 딱딱딱 잡으면 되는데 이 별자리 잡아야 되죠. 별자리 크게 잡아야 되죠. 하여튼간에 복잡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근현대사까지 브라질의 발전사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봤습니다. 어때요? 좀 재밌었습니까? 네. 다음 주에 좋은 기억으로 촬영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